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조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선에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집권 이후 공안 검사들을 키웠는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안 의존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입주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 공단 완전 폐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정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선에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갖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 추가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국조특위 간사는 당에서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을 포기할 때는 간사직을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하루 종일 의원들끼리 이게 무슨 일이냐, 새 정무수석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 서로 간에 황당해서 전화하고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8호 인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는 그야말로 철통 보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다며 인사 과정에 새누리당이 철저히 배제됐음을 밝혔습니다. 유신 검사이자 초원복지 파문 주역인 김기춘 비서실장 발탁과 관련해서 김용태 의원이 한 말입니다. 현재 야당은 다른 것보다 민주주의가 크게 문제가 되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더운데.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뭐 21년 전에 또 그 민주주의에 중요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그 당사자가 이렇게 나섰으니까 야당 입장에서야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겠죠. 하여튼 뭐 김 실장으로서는 그건 야당의 비판을 승용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성과를 내서 즉 국정을 극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국정 방향을 전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집권 이후 공안 검사들을 키웠는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안 의존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장관 등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보면 검찰이 비대해지고 권력기관화되기까지 몇 개 단계가 있다며 공안검사라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 시절에 천황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다고 근원을 짚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군국주의 일본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이라든가 또 경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그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라든지 기소 독점주의라든지 기소 편의주의 이것이 다 이제 그 일본식을 따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을 한 이후에 자신과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권력 엘리트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네. 바로 이 검찰 조직 공안 검사를 키웠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안 검사가 지속적으로 기용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앞으로 어떤 이런 검찰 의존적, 공안 의존적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신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인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입주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공단 완전 폐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들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접수를 오늘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700억 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은 이미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첫 중대 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경협보험금을 긴급 자금으로 사용하고 되갚을 수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한 유창근 개성공단 비대위 대변인의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주 비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70% 이상이 개성공단을 닫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져서 저희들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이루는데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국기 문란을 언급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알려진 사건들만 봐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사건이 많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서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NLL 대화록 국면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돼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공정위가 공식으로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을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노델의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어제 아침자 신문 1면과 5면에 노델의 위원장과 지난 2일 가진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면서 노 위원장이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강도 높은 어조로 노델의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 거의 끝났다며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을 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노델의 위원장의 이번 입장은 단순히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이 아니라 민생 포기 선언이자 서민 포기 선언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사안이자 첫 출발점은 바로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최소한의 경제민주화를 운운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은 울산 현대차 철탑 앞에 서볼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너무 나갔다가 균형을 찾았다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근데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에 한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십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네,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경제 민주화보다는 지금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 말씀. 근데 그건 네. 경제 관료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를 좀 세게 밀어붙였죠. 네.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당 내에서 또 이게 너무 세게 나가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또 있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제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여왕 박근혜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백성 여러분, 박근혜의 여왕 전학기업소 어제 신임 도승지의 전 형조판서 김기춘을 임명했사옵니다. 여왕께서는 승정원 좌우 부승지와
동부승지 몇 명도 교체했사옵니다. 지난 5월 여왕의 대국 방문 중 터진 청화궁 전 부승지 윤창중의 시용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인사 책임을 물었다는 게 세간의 중론입니다. 인사 개편의 절정은 전 형조판서 김기춘을 도승지에 기용한 대목입니다. 김기춘이 누구이옵니까? 박정희 선왕 시절 유신대전 초안을 마련했던 자이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제14대 주상을 선출하는 선거에 즈음하여 동네의 좋은 복집에서 선거를 위해 지역 감정을 조장하자는 모의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어찌 이런 자에게 도승지를 제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인사는 여왕께서 여름휴가지 백사장의 저도의 추억이라고 쓴 지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여왕 전하, 백성들은 궁금합니다. 선왕과의 추억이 깃든 저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도대체 전국구상을 어떻게 하셨기에 김기춘을 지근거리에 두기로 마음먹으셨사옵니까? 김기춘을 도승지에 앉힘으로써 여왕 전하께옵서는 선왕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훈구 대신들을 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사옵니다. 이른바 7인회 중에서 이미 강창희공이 입법부의 수장을, 현경대공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김용환 공은 새누리당파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지 않사옵니까? 제야에서는 전하의 주변에 사원부 출신이 대거 포진한 것에도 우려하고 있사옵니다. 영의정 정홍원, 형조판서 황교안에 이어 도승지 김기춘과 부승지 홍경식 또한 사원부 출신이 아니옵니까? 무슨 연유로 이리도 사원부 출신들을 중용하는 것이옵니까? 이참에 사원부와 형조를 확실하게 정확해 앞으로는 여왕 전하의 뜻에 거슬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옵니까? 여왕 전하, 원하옵건대 부디 선왕의 그늘에서 벗어나 만백성 행복시대 전하만의 선정을 베푸소서. 어찌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시옵니까?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 간 회담이 결렬 위기에 빠진 것은 남측이 대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논설을 통해 개성공단 회담의 결렬 위기 상태에 놓은 것에 대해 남한 당국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남한 집권 세력은 말로는 북남 사이의 신뢰를 운운하고 있지만 동족을 신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한 이후 9일째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북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 충남 서해안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